아이야 피를 한 방울 뽑아가지고 그 정도의 민감도를 할 수 있을까? 안전하고 반복 시행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려는 것이 액체 생검.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저렴해야 될 테고 10만 개 중에 하나보다 더 적은 경우에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몇백 배 이상 민감도가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투엘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에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경쟁력 있는 창업팀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심플리바이오의 우리 홍성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심플리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 창업한 진단 회사입니다. 네.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액체 생검, 조직 생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그 두 개가 어떤 개념인지 좀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직 생검은 지금 암 진단에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네네. 암 조직을 수술을 통해서든 아니면 바늘을 통해서든 얻어낸 다음에 암을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환자의 그 상태나 암의 부위에 따라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대안으로 이제 비교적 안전하고 반복 시행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려는 것이 액체 생검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게 혈액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예. 거기서 암세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암의 바이오마커라고 해서 얘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해낸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그러면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액체 생검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혈액 속에 있는 암 바이오마커 종류가 다양해서요. 네네. 그 종류마다 조금 다른 기술들이 사용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 가장 중요하게 관심 받고 있는 암 바이오마커가 순환 종양 DNA, 영어로는 ctDNA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ctDNA 검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우리 네. 코로나 때 잘 익숙한 PCR 방법이 있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NGS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초창기에는 PCR 기술이 상용화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NGS 기술로 그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암 진단에는 이제 다양한 돌연변이를 검사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NGS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NGS가 대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PCR도 여전히 여기에도 쓰이는 기술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GS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뭔가 새로운 액체 생검 기술로 또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개도 뭔가 장점이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 진단에서 요구되는 특성을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멀티플렉싱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암이라는 것이 이름은 하나지만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돌연변이 여러 개를 검사할 수 위해서 한 번 혈액 검사로 여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멀티플렉싱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ctDNA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 너무 소량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엄청나게 높은 민감도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저렴해야 될 테고 진단 결과가 빨리 나와야 빠르게 그 의사 선생님이 치료법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PCR이나 NGS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PCR 같은 경우는 일단 멀티플렉싱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민감도도 0.1%가 이제 자신의 한계라고 하지만 실제 상용화된 제품을 보면 이제 수퍼센트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NGS는 이제 멀티플렉싱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서 이제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전히 그 민감도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한 400만 원, 500만 원대고 진단 결과를 받아보는데도 빨라야 2주, 이제 늦으면 2달까지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기술적인 거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예. 대표님이 왜 갑자기 심플리 바이오를 창업하게 됐는지 예. 궁금한데 일단 대표님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뭐 심플리 바이오 대표이긴 하지만 네. 이제 지난 뭐 거의 20년 가까이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생물물리 연구를 해왔고요. 네네. 아까 이제 왜 이렇게 창업을 해야 되냐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연과 필연이 겹쳐져 있는데 우연은 저희가 연구를 하던 중에 그 마이크로 RNA를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 논문으로 나왔는데, 근데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그 마이크로 RNA 검출 측면에서 NGS나 PCR보다 너무나 성능이 우수해서 네. 이 기술은 뭔가 섞이지 말고 실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기술로 실용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암 진단이 딱 맞는 분야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사실 93년부터 이제 연구 생활을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논문도 한 거의 100여 편까지 썼고 뭐 사이테이션도 10,000편 이상 돼서 꽤 성공적인 연구 인생을 살아왔는데 네네. 이제 한 말년에 와서 뭔가 논문 말고 진짜 바로 도움이 되는 어떤 거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찰나에 그게 딱 맞아 들어가지고 발견을 하게 되신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인생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 생각해서 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창업하신 지가 2022년에 창업을 하신 건가요? 예, 10월 14일에. 10월 14일에 하셨고 아직 3년은 그래도 안 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창업을 하고 나서 지금 하여튼 뭐 NGS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PCR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뭔가 암을 그러니까 조직 검사만으로 하기에는 좀 뭔가 부담스러운 거를 예. 피를 뽑아가지고 간편하게 민감도 있게 잘 검출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술들은 어느 때 이용이 되는 겁니까? 뭐 응용 기술, 액체 생검 자체의 그 응용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상용화된 분야가 동반 진단 분야입니다. 네. 동반 진단이라고 하면 암 치료법 중에 표적 항암제라고 있는데 네네. 표적 항암제는 모든 암 환자에 듣는 게 아니라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만 듣고 네. 또 근데 가격이 비싸서 네네. 그냥 마구 쓸 수가 없고요. 네네. 항상 그 약을 쓰기 전에는 법적으로 그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검출해야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검사가 동반 진단 검사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게 암 조기 진단인데 네. 우리가 검진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암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암을 발견한다면 1, 2기의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아주 획기적인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논의되고 있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운 좋게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을 받은 후에 네. 이제 한 절반 정도 환자는 사실은 그 몸속에 암이 완전히 깨끗이 사라진 상태고 그렇지만 절반 정도는 영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디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미세 잔존암이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그 두 경우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3개월 동안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만약에 아주 민감하게 그 미세 잔존암을 찾아내면 그 환자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미세 잔존암 검사고요. 또는 암 치료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네네. 어떤 그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있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빠르게 찾아내면은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치료법을 찾아서 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 일단 그리고 그냥 암이라는 것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네네. 처음엔 약이 잘 듣다가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기면 약이 안 듣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치료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지금은 환자가 이제 한참 있어서 상황이 나빠진 다음에야 바꾸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아주 효율적이진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예. 근데 지금은 일단 이거를
좀 나름대로 획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까 NGS 기술이라고 하는 게 획기적으로 많이 이 부분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직도 민감도가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좀 걸리고 가격도 비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액체 생건 기술이 나오면은 획기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타겟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동반 진단 기술이 첫 번째 타겟이고요. 네네. 그 동반 진단 기술 중에서도 폐암,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폐암을 타겟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위험하고 뭐 거의 30% 정도는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상용화된 제품, 암종이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폐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동반 진단을 먼저 적용을 한다는 거는 이분이 폐암에 어떤 특정한 돌연 변이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검출을 해내야 그렇습니다.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출해내는 기술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NGS로도 뭔가 검출을 해내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검출해내는데 하여튼 그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니죠. 안전하고 가격이 싸면서도 빨리 검출해낼 수 있는 기술로 우리 거가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민감하다는 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술 NGS 기술로는 뭐 많게는 50%, 적게는 20% 환자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폐암이라고 하는 게 조직 생검으로 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고 아예 뭐 너무 깊숙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했는데 이분은 결국 그 돌연변이가 검출이 안 돼가지고 표적 항암제조차도 쓸 수 없다 이런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굉장히 민감도 있게 잘 잡아낸다면은 그런 분들도 하여튼 표적 항암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첫 번째 시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희가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굉장히 큰 시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폐암으로 한정했을 때 한 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데가 미국인데 그 미국의 G사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이 8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NGS 기술로 이렇게 나름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한 어떻게 보면 동반 진단 시장을 장악한 회사 그러니까 경쟁사라고 지금은 칭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회사의 뭐 이름은 뭐 알만한 되면 다 알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굳이 말을 이게 방송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회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민감도 있게 잘 잡아내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험실 수준에서는 이미 검증이 됐고요.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조만간 이제 패널 개발이 EGFR 패널 개발이 완성되는데 실제 그 암 환자에서 그 회사 제품과 저희 회사 제품을 비교하는 임상 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험실 차원에서는 이미 더 잘 민감도가 훨씬 더 뛰어난 걸로 이미 저희는 증명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10만 개 중에 하나보다 더 적은 경우에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0배나 몇백 배 이상 민감도가 좋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일단 그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용화하는 일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시장에 들어가서 뭐 돈을 벌 수 있게끔 상용화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향후에는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이것들을 상용화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일단 기존 그 업체들의 그 전례를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그 NGS 회사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냐면은 병원에서 환자 혈액을 받고요. 이제 거기 실험실에서 클리아랩이라는 데서 자체적으로 NGS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결과만 통보해주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Laboratory Developed Test LDT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실제 그 FDA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과정이 이제 간소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병원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예. 저희가 검사를 해주는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이게 뭔가 뭐 복잡한 임상이나 FDA 승인을 받는 절차까지는 안 가고 예. 흔히 말하는 그보다는 좀 더 간소화된 절차를 예, 그렇습니다. 받으면은 예. 그 정도는 빨리 진입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사라고 하는 것과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이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면 예.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아니면 큰 회사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바로 해줄 수 있다. 예. 그러면 저희는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실험실을 승인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놓기만 하면은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이제 저희 혼자 한다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NGS도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네, 회사고요. 네, 네. 그 많은 진단 제품들이 전례를 보면은 네. 이제 스타트업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진단 회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가 이제 합병되는 식으로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일단 LDT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검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이 가려면은 사실은 병원에서 저희 뭐 장비를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은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제 절차가 좀 더 복잡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LDT라고 하는 거로 나가는데도 물론 이제 저희가 증명해야 될 게 좀 많겠지만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정도 걸려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일단 네. 저희의 플랜은 내년 중순까지 저희 지금 EGFR 패널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폐암 환자의 40% 정도 가지고 있는 뮤테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항암제도 뭐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되게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있어서 꼭 네. 포함시켜야 되는 그 동반 진단인데 네네. 일단 그거를 개발해서 아까 타사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걸 보이는 게 목적이고요. 네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세계적 진단 회사들과 같이 하든 뭐 투자를 받든 해서 미국 시장에 최대한 빨리 진출하는 게 목적이고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액체 생검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거기서 뭐 LDT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로 이제 확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하여튼 그런 지금 뭐라고 할까 하여튼 내년 중순까지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경쟁사와 비교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더 우수하다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미 증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암 환자를 통해서 보인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민감도는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민감도 면에서는 뭐 몇백 배 이상 좋다는 거를 저희가 검증을 한 상태. 네. 그래서 이제 폐암과 관련된 동반 진단 쪽에 우선 먼저 진출을 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아까 뭐 조기 진단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조기 진단 분야는 저희가 좀 더 타겟으로 하는 어떤 암종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NGS 하는 회사들이 일단 목표라는 거는 한 가지 암종이 아니라 뭐 네네. 수십 가지 종을 한꺼번에 찾아내겠다는 식으로 네. 접근을 하는데 네네. 저희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실험실 수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췌장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췌장암이 되게 치료법이 없어서 일찍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췌장암 바이오마커가 좋은 바이오마커가 이미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췌장암 조기 진단 방법의 문제점은 이제 한 가지 종류의 바이오마커밖에 검사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이 되게 다양한 질병이기 때문에 네네. 한 번 피 검사를 할 때 뭐 마이크로 RNA, ctDNA 아니면 튜머 마커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민감도가 네. 엄청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기술은 각 바이오마커마다 다 다른 기술을 써야 되고요. 네. 혈액 양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네. 저희는 뭐 지금 일단 연구 결과도 있지만 2ml 혈장을 가지고 마이크로 RNA, ctDNA, 그리고 단백질, 그 다음에 에피지네틱 바이오마커, 메틸레이션 4가지를 다 검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췌장암을 통해서 그게 잘 돌아간다는 걸 보이는 게 목표고요. 네. 그게 저희의 장점이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RNA도 PCR이나 NGS보다 잘하고요. 그리고 ctDNA 민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암 환자에는 그게 되게 적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저희가 잘 찾아낼 거로 보고요. 네. 그래서 췌장암으로 연구 결과를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장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네. 관심, 대장암과 폐암으로 그다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동반 진단 시장 먼저 진출을 하고 예. 그다음에 조기 진단 쪽은 췌장암 쪽에서 먼저 증명을 한 다음에 예. 대장암, 폐암 이런 식으로 넓혀 예. 나가시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암종으로 계속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뭐 약을 개발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네. 약을 정확하게 잘 쓸 수 있게끔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잘 찾아내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굉장히 민감하게 예. 또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저렴하게 예. 찾아낸다는 게 예. 저희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동반 진단하는데 그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예. 전 세계적으로 뭐 8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그 회사는 예. 500만 원 정도 한 번에 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희는 만약에 한다면은 그보다 훨씬 가격이 싸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NGS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요. 네네. 만약에 환자 하나만 하겠다고 치면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한 번 검사기를 돌리는데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러 모아서 환자를 하는 거군요.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느려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실험실 수준에서 할 때는 비용이 거의 뭐 몇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많아도 1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고요. 근데 그 PCR도 동반 진단할 때 한 30만 원 이상을 내거든요. EGFR 하나만 테스트하는데도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한 번 뽑아서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격은 크게 고민해봤지는 않았지만 한 100만 원대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경쟁 기술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수준. 그렇죠. 아니 굉장히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가격을 얼마로 할지는 사실 나갈 때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예. 근데 그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저희는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저희가 보는 게 맞겠군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은 저희가 뭐 다양한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뭔가 사업적인 것도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뭐 이제 3년이 아직 안 되긴 했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폐암 동반 진단에 집중하고 있어서 네네. 23년 논문 쓸 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게 KRAS랑 BRAF 뮤테이션 두 가지를 했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편의성 때문에 두 개를 고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돌연변이는 EGFR이고요. 네. 그 EGFR 패널이 50개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47개까지는 지금 워킹을 하는 걸 확인했고 지금 3개를 5월 달 안에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고요. 그 패널이 그 완성이 되면 이제 지금 병원 3개랑 같이 임상 시험이 들어가기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진단 장비 개발은 지금은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돌아가는데 네네. 아직 뭐 자동 소형화 이 과정은 시작을 안 했는데 네네. 이제 투자를 받으면 그리고 조금 여유가 인력도 확보가 되면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투자를 받긴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지금 그러면 투자와 관련된 활동 지금 하고 계시고 예. 어차피 이 방송에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미 투자와 관련된 뭐 여러 군데 만나도 계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많이 만나고 계신가요? 제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2022년 10월 14일에 창업을 했지만 네네. 투자 유치 노력을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창업은 하긴 했지만 제가 확신이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개발이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서 2년 동안 이제 안 하다가 네. 이제 작년 말쯤에 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최혁 이사님이 CF로 조인하시고 네. 최혁 이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아직 네네. 뭐 투자 확정된 데는 없지만 네. 이제 관심 보이는 데가 네.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는.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심플리 바이오가 네. 이런 기술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게 될 것 같고, 예. 네, 그때 이제 더 많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최혁 이사님 이야기도 하셨는데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가 CEO로 있고요. CF로 최혁 이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구가 저희 학생들이랑 주로 해왔는데, 네. 이제 지금 대학원 학생들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가장 먼저 올 여름에 졸업하는 이제 강찬신 학생이 EGFR 패널을 전담해 왔는데 네네. 졸업과 동시에 CTO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말 뭐 내년 초에 또 졸업할 학생들이 졸업하면 아마 조인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진단업계에서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일하던 또 박사님이 네. 조인을 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회사에 있는 박사님 해서 두 분이 조인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제 제자의 학생이 있는데 네. 관심 보이는 학생이 있고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연구력은 충분하다고. 연구력은 충분하시고, 네. 네. 아까 최혁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구도 물론 뭐 연구자 출신이긴 하지만 여하튼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이런 측면 투자 유치에도 큰 힘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어떻게 회사를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창업하신 지는 2년이 훌쩍 넘고 3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확신이 없으셔가지고 좀 망설이고 계시다가 작년 말에 이제 거의 이거는 분명히 된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확신이 드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다른 인력들도 합류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바이오나 다른 데 비하면 이렇게 아주 개념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지은 이유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피를 한 방울 뽑아가지고 그 정도의 민감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면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뭐 암이 됐든 뭐 할 때 고통받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게 잘 되기를 저희가 또 바라기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왜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금을 얼마나 빠르고 이제, 큰 이득을 가지고 회수하냐 이런 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를 어필을 하자면 저희는 세계적으로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처럼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회사가 빨리 성장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어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홍성철 교수님이시자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인터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심플리바이오 인터뷰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유니크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제가 만나 뵌 지도 지금 그래도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몇 번 이제 이런저런 투자 이야기도 했는데 요거 될 때까지는 투자를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뭔가를 증명을 하시고 본인이 확신이 있으셔야 뭔가를 움직이시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은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본인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까지 출연해 주셨는데 기술적으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일단 오늘 한번 방송 가볍게 한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우리 교수님이나 대표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오프라인에서 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